자, 속도가 속도 보충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는 보통 수직선 위에서 문제를 다룹니다. 좌표 평면에서는 그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미적분 가야지만 다룰 수 있고 수학 2 버전에서는 수직선 위에서만 문제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VT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VT가 주어졌을 때 얘를 미분을 해서 가속도로 쓰거나 아니면 얘를 적분을 해서 위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서로 간의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치를 미분을 하면은 속도가 나온다고 알고 있죠.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나오고요.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을 하면 속도가 나온다고 알고 계시죠. 다음에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위치를 절대값을 씌우시면은 이제 음수 상관없이 양의 값만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걸 거리라고 하고, 거리를 미분했을 때는 속력이 나오고요. 속력은 속도가 지금 양수일 때 값만 나오는 거죠. 그다음 속력을 미분을 하면은 가속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속도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움직일 때 보통 같은 방향이나 같은 속도로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처음에 빠른 속도로 출발하다가 속도가 줄어들어서 0이 되었다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 빨리 움직이다가 0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속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방향도 바뀌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문제로 풀게 됩니다. 위에서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된다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미분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은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치가 그 순간적으로 얼마만큼 바뀌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초의 위치가 얼마만큼 바뀌어요. 1초당 움직인 거리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원래 그 내용이 속도잖아요. 그래서 위치의 순간 변화율은 속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속도를 미분을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속도가 바뀌는 정도가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그 찰나에 속도가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얼마만큼 바뀌었다 그거에 의미하는 게 가속도니까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적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속도를 적분을 한다는 거는 쌓는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속도를 쌓으면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초의 속도가 1이었고 2초의 속도가 2였고 3초 때 속도가 3이었다고 치면은 3초 동안 총 1, 2, 3만큼 움직인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총 위치는 6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쌓으면 즉 적분하면은 위치다. 근데 사실 속도를 적분한 함수가 바로 위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0초 때 원점일 조건이 필요한데 이거는 밑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를 적분을 하면은 즉 가속도를 쌓으면 이제 그때의 속도가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가속도가 1초 때 1이었었고 2초 때 2였었고 3초 때 3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가속도는 속도가 변하는 정도인데 총 3초 동안 총 1, 2, 3이 변했으니까 6 정도 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 속도는 6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쌓으면 즉 가속도를 적분한 것은 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가속도 식을 그냥 막 적분했을 때 속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도 0초 때 속도가 0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도 밑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은 가속도 그림인데요. 뭐 오른쪽은 1초, 2초 이렇게 바뀌는 거고 가속도가 상수함수인데 그냥 1이다.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초 때 속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0초 때부터 1초 때까지 가속도를 적분한 이 넓이가 가속도를 쌓은 이 넓이가 속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사각형 넓이는 가로 1, 세로 1 해서 전체 넓이 1이니까 1초 때 넓이는 1, 1초 때 속도는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초 때 속도를 알고 싶다. 이 가속도를 0초부터 2초까지 쌓으면 돼요. 그래서 0초부터 2초까지 쌓은 이 넓이는 가로 2, 세로 1이니까
2초 때 속도는 2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다음 밑에 있는 이 넓이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속도 함수를 제가 그린 건데요. y는 x 이거 생각하듯이 vt는 t 함수를 그린 건데 1초 때 속도가 1인 거고 2초 때 속도가 2인 거고 지금 이런 그래프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속도를 쌓으면 위치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속도를 적분한 게 위치예요. 그래서 1초 때까지 속도는 위치는 0에서부터 1초까지 이 넓이가 위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로 1, 세로 1,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2분의 1이니까 이 빨간색 영역의 넓이가 2분의 1이라서 1초 때 위치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초 때 위치는 0에서부터 2초까지 이 둘러싸인 이 넓이, 적분한 넓이가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 2, 세로 2, 2분의 1 하니까 2초 때 위치는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속도를 쌓으면 이동거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는 이동거리가 아니라 위치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속도는 방향이 존재하고 양수와 음수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동거리가 아니라고 위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정방향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은 속도가 만약에 양수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양수인 속도겠죠. 만약에 속도가 음수다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음수인 속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양수, 음수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 정도를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차 함수 하나를 예시를 들었는데요. x절편이 1하고 3인 그냥 최고차항이 1인 2차 함수인데 이거를 따르는 속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초 때 속도가 3이었었는데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서 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이제 1초 이후로는 음수가 되면서 음의 방향으로 빨라지면서 2초 때 음수 속도가 최고를 찍었다가 다시 속도가 줄어들면서 3초 때 속도가 0이 되었고요. 다음 3초 때부터는 다시 정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칩시다. 그 실제 그림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정방향으로 빠르게 갔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다시 이게 정방향으로 빨리 간다 이런 그림인 거거든요. 이게 실제 움직임인 거고 아까 그려진 이 그래프는 속도 그래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속도를 적분한 게 위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1초 때까지 움직인 위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0초부터 1초까지 영역을 적분한 게 1초 때 위치가 되겠죠. 실제로 이제 적분을 하면은 함수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 그 2차 함수 이거 적분하면은 3차 함수가 되기는 하는데 항상 우리가 부정적분을 하면은 뒤에 상수가 생기죠. 적분상수. 그래서 사실 이 적분상수는 식에다가 t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적분상수만 남게 되는데 즉 t가 0초일 때 이제 위치가 이제 적분상수 c가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우리가 웬만하면은 0초 때 원점에서 출발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일단은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c는 0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분한 함수에다가 내가 1초 때 위치를 알고 싶으니까 2를 집어넣으시면요. 계산을 하면은 3분의 4가 나와요. 그래서 0에서 1초까지는 총 3분의 4만큼 이동했으니까 처음에 속도 3으로 빠르게 움직이다가 줄어들면서 속도 1초 때 속도가 멈췄는데 이때까지 최종 이동한 거리가 3분의 4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2초 때 위치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1초부터 2초까지 이제 이동한 위치는 지금 이 파란색 영역의 넓이랑 같지요. 그래서 이것도 넣어서 계산하면은 이 부분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옵니다. 즉 0에서부터 2까지 적분을 하면은 3분의 2가 나오는데 2초 때 3분의 2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빨리 가다가 2초 때 3분의 2 이 정도 위치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3초 때 위치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1 넓이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색칠한 초록색 영역의 넓이를 더하면은 이제 여기 부분은 음수고 이제 빨간색 부분은 양수잖아요. 그 두 개를 더한 게 3에서의 최종 위치가 될 텐데 이 초록색 넓이는 3분의 4만큼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3분의 4만큼 넓이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3분의 4 값이 되겠죠. 그래서 1 넓이에다가 3 넓이를 빼면은 총 0이 되니까 3초 때에는 다시 0의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 이후에는 다시 정방향으로 빨라지니까 이제 0에서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위치랑 위치 변화량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두 개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위치 변화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초가 두 개가 있는데 두 초 사이에 그냥 위치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의 차이예요. 그래서 나중 위치에서 원래 위치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초 때 1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2초 때 3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에서 2초 사이의 위치 변화량은 얼마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3에서 2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2가 위치 변화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치의 차이다. 그래서 위 그림에서 1초에서 3초까지 위치 변화량을 얼마만큼이에요? 라고 하면은 3초의 위치에서 1초의 위치를 빼면 위치 변화량이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하면은 3초 때 위치는 0이었었고 1초 때 위치는 3분의 4였으니까 0에서 3분의 4를 빼면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위치 변화량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위치를 그렇게 숫자로, 자, 기호로 써보면요. 3초 위치는 V를 적분한 함수를 S라고 했을 때 S에다 3 집어넣은 게 3초 위치죠. 다시 1초의 위치는 S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게 1초 위치죠. 그래서 두 위치 변화량은 S3에서 S2를 뺀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V 함수를 적분했는데 3에서 2를 뺀 거니까 우리 VT 함수 정적분 해가지고 1부터 3까지 계산한 거랑 값이 같죠. 다시 한번 VT를 적분하면 ST가 되는데 우리가 정적분하는 거는 1에서 3까지를 집어넣어서 서로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3초에서 1초의 위치의 차이는 그냥 VT를 1에서 3까지 정적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VT 함수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1, 3 지나고 있죠. 그렇죠? 이거 속도 함수예요. 내가 1에서 3까지 위치 변화량을 하고 싶다. 그럼 1에서 3까지 정적분한 넓이랑 같습니다. 이 파란색 넓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위치 변화량은 나중 위치에서 원래 위치를 뺀 겁니다. 3초 위치에서 1초 위치를 뺀 게 위치 변화량이에요. 근데 3초의 위치는 0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한 영역의 넓이지요. 그래서 빨간색 넓이를 1이라고 하고 파란색 넓이를 2라고 했을 때 두 개 다 한 게 3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가 3초의 위치인데 1초의 위치는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한 영역의 넓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넓이인 1만큼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치 변화량을 알고 싶다. 그러면 3초 위치에서 1초 위치를 빼면 되는데 실제로 1 더하기 2에서 1 영역을 뺀 2만큼 차이 나니까 그냥 이 파란색 1, 3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가 위치 변화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반대로 이 말도 중요합니다. 위치. 왜냐하면 위치랑 위치 변화량 두 말이 헷갈리거든요. 위치는 이전 위치에서 위치 변화량만큼 더해지면 위치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위식으로 봐도 똑같아요. 제가 위치 변화량이 나중 위치에서 원래 위치를 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나중 위치가 사실 지금 구하고 싶은 위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원래 위치를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나중 위치는 위치 변화량에다가 원래 위치를 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위치, 즉 나중 위치는 이전 위치에서 위치 변화량만큼 더한 게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내가 1초 때 1만큼 있었는데 1에서 3초까지 총 2만큼 변화했으면 최종 위치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위치에서 위치 변화량만큼 더한 게 현재 위치다.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 원점 출발이면요 2초 때 위치는 그냥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은 0에서 2초까지 위치 변화량이죠.
그런데 원점 출발이니까 원래 위치는 0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전체 이제 현재 위치인 거잖아. 그래서 2초 때 위치는 0 더하기 위치 변화량이니까 그냥 0에서 2까지 정적분한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종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은 두 개의 위치의 차이니까 그냥 위치 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속도를 정적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실제 위치는 원래 위치에서 위치 변화가 얼마만큼 했는지 그걸 더해주면 나중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꼭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그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던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던 그 움직인 양을 총 더한 게 움직인 거리죠. 이동거리죠. 그래서 움직인 총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할 때는 우리 위치 변화량 양수값하고 위치 변화량 음수값이 이게 이제 음수로 더한 게 아니라 양으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꼭 씌워서 더하면은 이동거리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0에서 2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아까 1초 때 이만큼 왔고 2초 때 이만큼 왔으니까 이 부분은 양수고 이 부분은 음수잖아요. 그래서 음수 부분 양으로 바꿔가지고 더하면 총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VT 함수로 보면은 지금 이 그림인데 지금 0에서부터 1초까지는 지금 이 영역이 지금 1초 때 위치고 위치 변화량이고 그다음에 1에서 2초까지는 이 부분이 이제 2초 때까지 위치 1에서 2초까지 위치 변화량인데 이 부분은 음수니까 양수로 바꿔서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부분은 그대로 3분의 4 더하시고 여기 이 부분은 음수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플러스로 바꿔서 더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도 그 양수 부분은 그냥 그대로 적분을 하고 음수 부분은 이제 구간 나눠서 꼭 구간 나눠서 음수 부분은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 합쳐서 그냥 이렇게 나타내고는 하잖아요. 어차피 VT 절대값 씌웠다는 거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냥 다 양수로 바꿔서 이제 적분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나타낼 때 쓰는 기호인 거고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따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다른 함수 간단하게 한번 얘기 들어보고 갈게요. 지금 이거 뭐 대충 이런 4차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1에서부터 3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알고 싶다고 해요. 이동한 거리.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여기 1번 구역 여기는 1에서부터 2초까지 그냥 그대로 적분하면 되고요. 2번 구간은 음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을 해서 1하고 2 두 개 더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실제 문제 풀 때 나오는 표현들인데 모의고사는 항상 이렇게 나오죠. 자, 속도가 얼마일 때 어쩌고저쩌고를 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쵸? 속도가 2일 때 뭐 계산하시면 돼요? 속도 함수가 VT니까 VT가 2다 라고 두시고 이거 방정식 계산하시면 T가 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T 구해서 이제 뭐 하라고 한 거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가 3일 때 라는 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원래 보통은 VT가 주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해서 위치로 만들고 근데 이제 ST 적분을 하시면 항상 뒤에 적분상수가 생기죠. 그쵸? 그래서 적분상수는 예를 들어서 원점에서 출발한 또는 0초 때 위치가 얼마인 이거를 이용해서 적분상수까지 깔끔하게 처리를 하시고 만든 ST는 3입니다. 이렇게 두시면 위치가 3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방정식 계산해서 T가 뭔지 구한 다음에 하라고 한 거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원점을 지날 때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원점을 지난다는 말에 너무 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원점을 지날 때니까 그때 위치가 원점이라는 거죠. 위치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위치식 만들었으면 ST에다가 그거는 0입니다 라고 한 이 방정식 계산하면 T가 언제인지 나오잖아요. 그쵸? 그때 T가 그냥 원점을 지나고 있는 초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가 2일 때는 가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식을 만들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2니까 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방정식을 만드셔서 이제 그때 T를 구해서 이제 하라고 한 거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처음 하는 친구들도 이거 생각해낼 수 있어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속도 함수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속도가 뭐 플러스인데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아니면은 속도가 마이너스인데 갑자기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가 운동 방향이 바뀔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언제인가요? 1일 때 운동 방향 바뀌었나요? 1일 때 속도가 0이 되긴 했어요. 이거 속도 함수거든요. 속도가 양의 값에서 0 됐다가 속도 0 됐어요. 근데 다시 속도가 빨라지는 게 양수니까 그 같은 정방향으로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살짝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있는데 원래 처음에 빠르게 출발하다가 줄어들어서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빨라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1초 때는 운동 방향 안 바뀌고 다시 양수로 갔다가 2초 때 지금 부호가 바뀌죠. 2초 때 속도가 플러스여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움직이는 점은 이 방향으로 가다가 줄어들어서 다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초 때 운동 방향이 바뀐 거예요. 또 3초 때도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때는 속도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총 이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두 점 PQ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라는 말이 있어요. 뭐겠어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두 점의 속도의 부호가 다르면 그냥 운동 방향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일일이 계산하지 마시고 이제 P의 속도 함수 있겠죠. 이제 V1T라고 어떤 함수가 주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Q에 또 속도 함수가 있겠죠. V2T라고 어떤 또 속도 함수가 주어질 거예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데 어떤 게 플러스고 어떤 게 마이너스인지 모르니까 그냥 두 개 곱해서 음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T 구간이 나올 거예요. 다음 마찬가지로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 두 점이 같은 속도라는 거잖아요. 같은 부호예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인 거니까 두 개 속도 함수 곱해서 뿔뿔이거나 맘하거나 어차피 곱하면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보다 크다. 이거 부등식 계산하면은 그때 해당하는 t 위치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해당하는 초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P점과 Q점이 만날 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나도 뭐 상관없어요. 그냥 만났으니까 그냥 같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두 개의 위치가 똑같은 거예요. 두 개의 위치가. 그래서 VT 적분해서 P점의 위치 S1T 만들고 그 다음에 V2T 적분을 해서 S2T 이제 Q점의 위치 만들고 그 위치 두 개가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것도 T에 대한 방정식이잖아요. 그쵸? 이거 풀면 위치가 같은 T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두 개의 위치 함수를 같다라고 두시고 T를 구하면 된다가 포인트가 되시겠습니다. 자, 간단한 개념들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나눠준 문제라든가 이런 거 풀어보면서 이제 속도 가속도 조금 익숙해지기를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